현대에너지솔루션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0%, 영업이익은 무려 130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관련 뉴스를 찾아보면 미국 태양광 수출 호실적으로 현대차증권에서 현대차증권에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반개죠. 현대차증권은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가 2022년 10월 25일자 보도한 내용인데, 현대차증권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태양광 수출 증가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25일 분석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허구한 증권회사들은 매수 의견이죠. 매도 의견 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목표 주가는 기존 73,000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늘 현재 56,600원 선이에요. 56,600원 선. 요 당시점 10월쯤에서 그렇게 더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인데 아니올시다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그 회사가 영업 종목이 뭐냐 이렇게 보면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제조 및 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분석하면서 결국 태양광 모듈과 셀로 압축해서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7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무려 100%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매출 원가가 매출 원가상으로는 좀 적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출총이익이 243.6%나 크게 증가를 했고, 판매관리비가 제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전년도 영업 적자에서 612억 원 영업 흑자를 내서 산술적으로는 11,441%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스로포트 회계는 어떻게 분석을 해냈냐? 그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스루풋이 174.4% 증가하고 스루풋율은 6.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적어놓은 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낮게 증가했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제품 판매 가격 인상률이 더 높았다,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어요. 운영비용이 70.9%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무려 0.5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564억 원인데 전년도 적자에서 13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8억 원 적은 수치인데,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제품과 제공품이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인데, 이게 679억 원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이유고요. 가공비율만큼 적어지는 것입니다. 가공비율이 뭐냐? 이걸 이제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재구성하면서 가공비율을 뽑습니다. ABC에 표현된 걸 보면은 B의 표현이 어쨌든 매입액이라고 나오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84.6%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70.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은 어떻게 보면 요 운영 비용을 추출해 낸 다음에 판매가리를 빼면은 그게 공장의 그 생산 비가 되겠죠. 그 생산비를 가공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60.8%나 금액상으로 증가했지만 총 제조비용 비율로 하면은 0.6% 하락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이것도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1차 추론 쪽에서는 제품 가격이 더 상승했을 거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이렇게 추론을 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추론은 두 군데서 똑같은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률에 비해 판매 가격은 낮게 인상되었다. T손익에서의 추론과 모순이 됩니다. 요거 확인을 해보면은 그 회사가 제시한 게 그러나 그 회사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판매 가격 추이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업계 발표 추이임이라고 또 단서를 제가 맞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26.56% 그 단순 평균으로 상승했는데 재료 비율이 93%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격 상승 안정률이 24.7%인데 제품 가격 상승은 13.9%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론한 거는 여기서 판매 가격이 모순이 돼요. 이거를 그 회계 투명성이 있으려면 모순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손익이라는 게 딱 그렇게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다 이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밝혀내는 것이 그 회계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그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모순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제시한 걸 보면은 그 와포라는 거하고 외부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장당 달러로 돼 있는데 26.6% 작년에 더 좀 그 크게 증가했는데 이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작년에도 제품 가격은 크게 인상을 못 시켰죠. 근데 올해도 그 비율적으로 전년보다는 또 떨어졌습니다만은 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작년에 가격을 그렇게 인상을 못 시키니까 적자였겠죠. 근데 올해는 조금 그 이익이 늘어가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26.6%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13.9% 인상을 시켜가지고 그나마 이제 흑자로 돌아선 거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들이 왜 올랐냐 그러면 폴리실리콘 등 웨이퍼 제조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그렇게 일어났었다 이렇게 회사는 설명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태양광 그 셀하고 모듈을 생산해 내는데 원재료를 100%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한테 다 사는 거냐? 아마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폴리실리콘 만드는 데서는 유일하게 그 OCI 그 옛날 동양 제철화 밖에 없거든요. KCC가 나도 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거로 알았는데 거기에서 생산하는 거는 폴리실리콘이 아니고 그냥 실리콘유로 해서 건축자재 속에 쓰는 그런 성격으로 있어가지고 일부 폴리실리콘을 그 KCC에서도 생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회사 설명은 KCC에서 마그네슘 MG 슬래시 SI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폴리실리콘하고는 또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대부분 제 생각에는 중국산이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선이 어디란 얘기를 안 해요. 사업 보고서에 그런 걸 보면은 PQ 총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액은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중에서 미착품을 제외한 증감액만 가감을 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 언뜻 그 구두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어떻든 원재료가 들어간다면 원재료가 대부분 이렇게 상승하는 거니까요. 매출원가를 낮추어서 매출원가가 말하자면 요게 가공비가 679억 원 이 재고자산이 증가했다고 그러면은 비성분 쪽에서는 요게 마이너스로 679억 원이 되는데
877억 원으로 마이너스가 되니까 매출원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97억 원만큼 영업이익이 더 나오도록 그렇게 그 조작이 아니고 그런 말하자면은 그런 조정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저는 그 WCA 아니면은 다른 그 기준은 분식회계 개연성에 광의적으로 좀 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일치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근데 요 마이너스로 된 것은 평가손실 환입액입니다. 작년에는 92억 원이나 그 환입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평가손실 작업액이 너무 과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평가손실액이 커지면은 재고를 줄이면은 또 이 경우에는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손실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재고자산 변동 범위 가지고 영업이익을 장난질 하는 게 이제 회계 전문가들의 전문 영역으로 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접근이 안 되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조금 영업이나 생산에서 지 아무리 그 땀을 흘리고 노력한들,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정 작업 기능을 가지고만도, 영업이익을 조정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떤 드라마 사극에서도 무슨 재상이, 그런 얘기, 이 권력은 내 손 안에 있어이다 라는 옛날 우리 드라마가 생각이 나네요. 난 그래서 회계가 원가 회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누구나 영업에서도 손익계산할 수 있고 생산에서도 손익계산할 수 있고 물류에서도 손익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손익이 간단해야지 이게 무슨 회계 전문가만이 손익계산 해내는 거 가지고는 지금 우리 산업사회가 되면서 거꾸로 회계 세력들이 뒤에서 이 조정하는 그런 파워 권력을 획득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권력을 저는 붕괴시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꼭 해야 되느냐? 만약에 진부화된 게 있다 그러면은 폐기 손실은 인정해야죠. 폐기 손실. 폐기 손실 나올 때 책임은 져야죠. 왜 재고 관리를 못해서 수명해서 진부화가 됐느냐? 이런 거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한 톨이라도 아깝게 현금 다루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과거 조직에 있을 때 부하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운영비용 중에서 급여 인건비가 144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24.9%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가 35명 증가했어요. 직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같은 불경기 속에서 또 인플레이션 속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임금 인상률이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6.6% 인상이 됐는데 연간 연봉이 7,50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 용역비가 따로 있고 외주 용역비가 따로 있네요. 그러니까 외주비라고 할 경우에는 생산 과정의 어떤 생산에 들어가는 범위를 외주비로 하는 것 같고, 외주 용역비는 뭔가 서비스 기능이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 두 가지를 합쳤어요. 그게 29.5%.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올려주면서 인건비는 너무 좀 짜게 올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스루프율도 이렇게 상승했으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자력 가격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이미 확인했듯이 원자력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 입증 추론의 모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순을 해결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 조건 논리로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재고 회전율 상승과 스루프율 상승 순방향인 경우에는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 원자력 가격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이 인상된 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했는데 데이터가 모순됐죠. 그러면은 이게 가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반증을 입증을 반증이라고 해도 되겠죠. 뭐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봐라. 그러나 이제 외부에서 수량으로 접근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내부에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연말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원가 회계 개념으로 그냥 원 단위로 얘기를 하죠. 99만 6,686원짜리 어떤 단품 견적을 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90만 원에 하자. 그러면은 원래 7만 6천 원 남는데 결산하면은 8만 1천 원 남거든요. 왜 그러냐? 재고가 50%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99만 원어치 팔아야 되는데 깎으셨으니까 물량을 10% 더 주세요. 그러니까 99만 원어치 팔면은 98,590원으로 더 이익이 나니까 요것으로 해서 그 물량을 10% 더 받는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거꾸로 그 매출액은 그대로 두고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적자 708억 원이 나옵니다. 이게 반뿐이 재고가 감소 안 한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크게 내려갑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내재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계속해서 그래서 왼쪽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이제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에 슬프 회계로 제시한다는 거고요. 또 원가 회계는 사실 전에 제가 제조원가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한 10여 년 전에 뭐 안 팔리는 책을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 독과점 논리다. 원가 회계는 언젠가는 팔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해도 이익이 남는 거로 그렇게 산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은 4차 산업으로 와서는 더 이상 약발이 안 맥힌다.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을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 스루프 세력이라고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뭐 권력 투쟁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진리 게임도 아니고 하나의 룰을 정하고 합리적인 룰을 정하는 거거든요. 손익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이란 건 뭐냐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정의가 그런 거죠. 생존에 기여를 했다. 아니면은 또 스루프를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이거죠. 그러면 손익 원가 회계로 할 거냐 이거로 할 거냐. 저는 스루프를 해야만이 생존에 유리하다 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어렵지 않다. 쉽다. 단순하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회계를 전문적으로 안 하더라도 회계학과 안 나와도 손익계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재무적인 분야는 좀 틀리냅니다. 금융계통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조정하고 그런 거는 또 회계 재무 한 사람들이 재무회계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이제 별도 전문 영역이라고 보고요. 손익계산만큼은 좀 쉽게 하자. 그래서 스루프 관점에서 보면은 좀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한 88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재고 회전율을 9% 정도만 좀 증가시켜 보자. 여기 아까 90만 원인데 2만 원 싸게 했으니까 물량을 이것도 더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하고 증기파는데 상대방 수요를 뭐 임의로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죠. 그 회전율을 3.9 회전시켜서 9% 정도만 증분을 시킨다면은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 1조 원 정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은 1천억 정도 이익이 난다.
그러면은 재고를 줄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변동이 없다. 계약했을 당시의 그 금액으로 영업이익 이 사이에서 이 연말 결산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그 29,200원 2021년마다 배 이상 뛰었습니다. 장부 가격이 75%였는데 159%로 84%가 상승했습니다. 여기 그 임팩트 보듯이 그 208%가 상승을 했거든요. 미래 가치로 그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한국조선해양으로 53.57%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8.32%, 외국인이 10.89%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현대중공업은 관심 회사가 돼서 3분기 거를 벌써 분석해가지고 그 방송한 지 꽤 오래되는데요. 한국조선해양 그 중간지주회사 이거를 연결재무제표로 한번 분석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 한국해양조선 분석한 결과를 방송할 것을 예고해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